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의 달인 시작합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통역사와 역시 외국어를 잘하는 해외 영업사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그건 바로 흔히 내고라고 부르는 협상력의 차이다. 통역사는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고 영업사원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즉 협상의 유무가 영업사원과 통역사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인 셈이다. 하지만 주위엔 영업사원이면서도 통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역할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협상 스킬은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 중 하나다. 외국어 능력, 무역, 실무 지식, 제품 및 시장 지식, 사내 프로세스 이해 등 모든 영업사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양들이 있지만 협상 스킬만큼 이해시키기 힘들고 또 가르쳐주기 어려운 주제는 드물다. 거래선이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수동형 보고와 거래선이 이런저런 요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면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능동형 보고 중에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보고일까? 당근 후자다. 전자는 영업사원인지 통역사원인지 정체를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경우이자 지시받은 대로만 일하겠다는 문의 하영업의 전형이다. 후자는 일 잘하는 영업사원의 DNA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자 직장 상사의 의사결정을 쉽게 만들어준다. 어떤 스타일의 영업사원이 조직에서 인정받을지는 말하나 마나다. 회사에서 필요한 해외 영업사원은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다. 해외 시장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 협상력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고가의 협상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저렴한 협상 과정도 있다. 서점에 가보면 허브 코엔이 쓴 협상 관련 서적 등 수많은 참고 자료가 널려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카운셀러의 역할이다.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은 소주 두어 병 마신 뒤에 친구들에게나 통할 행동이다. 협상을 잘하려면 쌍방향 통신을 잘해야 한다. 즉 듣기만 잘해서도 말하기만 잘해서도 안 되는 것이 협상이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의도를 전달하되 양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 협상이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비록 협상의 달인은 아니지만 그간 숱한 협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적어둔 협상 노하우를 정리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만든 매뉴얼은 아니지만 성공한 협상이든 실패한 협상이든 실무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상대방에 대한 조사. 소개팅에 나가는 마음가짐과 오래 사귄 여친을 만나러 나가는 자리의 마음가짐은 다르다. 뭐가 다를까? 긴장감이 다르다. 소개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고 그래서 더 긴장된다. 아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과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만남이 편해진다.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협상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을 경우 긴장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더욱 불안해지는 법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듯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협상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 만약 당사와 협력하길 희망하는 업체라면 그 회사의 매출 규모, 주력 제품, 주력 시장, 영업 정책, 브랜드 정책 등에 대해 먼저 조사해야 한다.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게 유럽 시장의 독점권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나 자가 브랜드 영업 방식의 회사에게 제조사 상표를 고집하는 것이나 고객의 경쟁사와의 거래 내용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것 자체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내놓는 제안들과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상대방의 숨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도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 경로로 입수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회사나 제품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인터넷, 시장 자료, 관련 업체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구할 데가 없다는 얘기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자가 없다는 말처럼 한심한 푸념에 지나지 않는다. 2. 절충. 벼랑 끝 전술이란 게 있다. 처음부터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니 배째라로 밀고 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내가 제시하는 이 가격은 더 이상이나 할 수 없는 최저 가격이니 수용하던지 말던지 양자택일하라는 식이다. 다짜고짜 시작부터 이렇게 벼랑 끝 전술로 나가는 건 막가파식 협상 전략이다. 협상의 묘미는 밀당에 있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협상이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승부를 내는 것이 협상은 아니다. 양자택일은 협상이라기보단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고 결국 결렬될 위험성이 크다. 상호 조건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는 절충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협상 전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돈 써가며 비행기 타고 가서 협상할 명분도 없는 셈이다. 3. 해결. 미팅 전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될 조건들에 대한 해결을 해보자. 소설을 쓸 정도의 상상력은 필요 없다.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낼지, 나는 어떤 제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제안을 받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도는 미리 예측해봐야 한다는 거다. 해결해봐야 할 최소한의 단계는 1차 제안 마이너스 2차 결정 제안까지다. 그 이상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제갈 공명도 쉽지 않다. 2차 결정 제안을 낼 때 1차로 낸 제안을 변경할 건지, 1차 제안은 고수하되 다른 조건을 추가할 건지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가격 협상에서 내가 1차 오퍼로 100을 요구했다고 치자. 상대방이 80을 요구할 때 나는 카운터 오퍼로 타겟 가격을 인하할 것인지, 100은 고수하면서 가격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다른 옵션을 플러스 알파로 제시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혹은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권 요구가 예상될 때 전 세계 독점권을 인정하지만 연간 최저 구매 수량을 요구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건지 미리 고민해봐야 한다. 시뮬레이션은 협상 시 예기치 못한 제안으로 당황하거나 제시할 논리가 빈약해서 허둥지둥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예상되는 요구 조건에 대한 대안 준비도 힘든 일은 아니다. 서희가 강동 6주를 거란족에게서 받아낸 것은 협상장에서의 임기응변 덕분이 아니었다. 협상에 임하기 전 거란족이 원하는 게 고려와의 전면전이 아니었음을 파악하고 거란족이 물러갈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준비해간 그의 치밀함 덕분이었다. 그에 비해 슈퍼갑의 위치였던 소손영은 거만함으로 일관하다 서희의 논리에 함몰당한 셈이다. 미팅 전 해결과 사전 준비에 공을 들인 서희의 완벽한 한판승이었다. 준비를 많이 한 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느긋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법이다. 4. 실마리 풀기 하자. 서로 알던 사이면 모르지만 생판 처음 본 사람끼리 협상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사무적이고 딱딱할 수밖에 없다. 웃음기 있는 얼굴과 딱딱하게 굳은 얼굴에서 나올 말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라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유머로 실마리 풀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머는 서먹서먹한 사람들 간의 긴장감을 내려놓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다.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게 협상을 진행하려면 첫 대면에서부터 테이블 위에 가득한 긴장감을 걷어버리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5. 상대방을 칭찬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사람이 참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우리 집 아이 칭찬을 늘어놓는다고 치자.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옆집 사람이 하는 부탁은 쉽게 거절하기 힘든 법이다. 협상도 마찬가지다. 실마리 풀기가 끝났다면 상대방 회사, 미팅에 참석한 상대 회사 담당자, B사의 제품, 영업정책 뭐가 됐든 먼저 칭찬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위기도 좋아지고 상호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간혹 미팅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겐 그날 미팅 분위기가 합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한다. 미팅이 칭찬 릴레이로 훈훈해지면 상대방도 그 분위기를 의식해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은 슬며시 내려놓을 수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우리 요구 조건을 수용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칭찬에서 손해볼 건 없다. 6. 먼저 제안하라.
협상 조건은 먼저 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게 나을까? 99.9% 먼저 치는 게 유리하다. 상대방이 준비해온 조건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협상의 기준은 우리 조건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먼저 제시된 조건에서 터무니없이 벗어나는 반대 제안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안도 먼저 제시된 우리 안쪽으로 수렴되기 마련이다. 물론 그 차이가 현격하다면 다른 얘기지만 이 효과는 정치에서 하는 말로 프레임을 선점하는 효과와 유사하다.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남의 의견을 듣고 반박 논리를 찾는 것보다 유리하다. 준비해온 논리와 조건을 피력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반박 논리를 찾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7. 곤란한 결정은 시간을 벌어라.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혹은 빠른 결정을 생명으로 여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모든 결정을 신속히 내리려는 성향이 있다. 일견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늘 그렇진 않다. 협상에선 급한 사람이 불리하다.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 그 조건에 대한 대응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답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게 유리하다. 흡연 타임을 요청하거나 본사 경영진과 상의 후 답을 하겠다고 대답하며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오전 미팅이라면 그 답을 오후 미팅에서 제시하겠다고 미루거나 정말 곤란한 요구라면 아예 미팅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미루는 것도 전략상 나쁘지 않다. 모든 것을 즉시 결정하겠다는 마인드는 때론 상대방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다. 8.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라. 저녁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식사를 한다고 치자. 공교롭게도 나는 회를 못 먹고 친구 하나는 돼지고기를 못 먹으며 다른 친구는 닭과 오리를 안 먹는 특별한 식성들을 가지고 있다. 메뉴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서로 자기가 안 먹는 메뉴만 늘어놓는다면 저녁 식사 메뉴는 다음날 새벽이 돼도 정하기 힘들다. 반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제시해야 세 사람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통된 메뉴를 찾을 수 있다. 협상도 마찬가지다. 1차 합의에 실패했다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조건들을 제시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한 1차 안을 고집스럽게 우기는 것은 판을 깨자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의외로 2차 안을 전혀 준비해두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1차 안에는 다른 안이 전혀 없다고 박바구기는 경우도 심심찮게 본다. 협상은 일진들의 맞짱이 아니다. 승자와 패자의 싸움이 아닌 윈윈이 목적이다. 서로 승리하려면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는 신선하고 현실 대안 마련이 필수다. 9. 마지막 순간까지 주고받기는 가능하다. 비즈니스의 기본이 주고받기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주기만 하는 회사는 기부단체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없다. 협상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퍼주는 것도 무조건 달라는 것도 올바른 협상의 자세는 아니다. 협상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윈윈이 가능하다. 즉, 적당히 양보할 생각과 적당히 받아낼 생각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거다. 이런 마인드는 협상 결렬 직전까지도 유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만 원인 제품을 9만 7천 원에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될 상황에 처했다고 치자. 제조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인지라 무조건 짐 싸서 돌아가야 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시츄에이션이지만 상대방이 도와준다면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방안도 있다. 현재 우리 회사 연간 생산량 10만 대 기준으로 원가는 10만 원이지만 그 물량이 3배가 늘어나면 원가는 인하될 수 있다. 모든 제조 원가는 수량에 연동되고 생산 수량이 증가하면 자재 구매가가 인하되고 공장 효율성 등이 증가한다. 즉, 한 개 생산 원가는 떨어진다는 의미다. 비록 가격은 낮지만 거래선이 연간 20만 대 구매만 보증해준다면 그리고 그 수량 증가로 인한 비용 절감이 5% 이상 가능하다면 이 딜은 해볼만하다. 비용 감소분을 이용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거래선의 수량 보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해도 포기하긴 이르다. 물량 보증이 어렵다고 하면 그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즉, 요구하는 가격을 주기 하면
우리는 반대급부로 뭘 받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는 의미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조건 주기만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그 회사와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상책이다. 10. 협상 결과는 그 자리에서 정리해라. 악수하고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다 합의한 게 아니다. 협상 결과는 양 당사자가 본사로 복귀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번복될 수도 있다. 이따위로 협상해놓고 나보고 승인하라고? 사장님이 던진 각진 재떨이에 얻어맞은 협상 상대방이 미안하지만 합의 결과를 준수할 수 없다고 알려올 수도 있고 협상 후 너무 퍼졌다고 욕먹은 담당자가 슬그머니 합의를 뒤집을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다.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양사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칠판에 적든 종이에 볼펜으로 적든 말하기를 하던 그날 협상 결과를 현장에서 정리하고 양 당사자 간의 최종 확인 후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안전하다. 물론 그래도 상황에 따라 합의문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최소한 난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는 막가파식 우기기는 막을 수 있다. 11. 회의록을 발행하라. 배째라식 우기기의 달인, 청문회식 기억 안 나 상습범들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미팅 후 돌아와서는 양사 간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발송한다. 이 문서에는 상호 합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 참석자도 정확히 기재해야 유리하다. 협상 당사자가 시간이 지나 합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발송한 회의록이 최후의 보루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12. 당사에 유리한 협상인 경우 실행을 서둘러라. 협상 결과가 당사에게 유리하다면 빛의 속도로 실행에 옮겨라.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는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서 상대방이 협상 결과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몰아붙이는 게 유리하다. 협상 후 신속히 다음 단계로 진행해버리면 협상 결과보다는 진행 내용 자체로 관심이 넘어가고 그만큼 협상 결과를 뒤집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물건을 정말 싸게 샀다면 상대방이 너무 싸게 팔았다고 후회할 틈을 주지 않고 잽싸게 토껴야 하는 원리와 같다. 거듭 말하지만 난 협상의 달인은 아니다. 협상 현장에서 고수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현란한 말빨도 좌중을 압도하는 포스도 내겐 없다. 단지 어떻게 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할 뿐이다.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겸손함이다. 아무리 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원더풀한 합의 결과를 끌어냈더라도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는 자만심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협상에 임했다간 상대방의 논리에 함몰돼 후회할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협상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자만심이다. 여기까지 협상의 달인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